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확은 끊기고 식량이 줄어들고 인간의 밥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벌 개체수가 늘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과학, 농업, 그리고 놀라운 국민들의 선택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지구의 생명순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모든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물 중 상당수가 단 하나의 생명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명체는 바로 꿀벌입니다. 세계 식량 작물의 약 70%는 꿀벌의 수분 활동 덕분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딸기, 수박, 커피, 아보카도, 아몬드, 토마토, 블루베리, 심지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까지. 이 모든 작물은 꿀벌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옮기는 꽃가루에 의해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벌통이 텅 비어버리는 이른바 군집, 붕괴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벌통엔 꿀도 새끼도 일벌도 남지 않은 채 그저 빈 통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원인을 몰라 당황하고 소비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식탁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식재료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후변화, 지속적인 농약 사용, 응애라 불리는 진드기형 기생충의 급증, 그리고 꿀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만든 인간의 무지. 농약에 중독된 꿀벌은 방향 감각을 잃고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후변화는 꽃의 개화 시기를 흐트러뜨리고 벌은 꿀을 찾지 못한 채 배고픈 날갯짓을 반복하다 끝내 생을 마감합니다. 응애는 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바이러스를 옮기고 그 병은 번식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벌통은 침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질 경우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해 매년 약 4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꿀벌은 지구 식량 체계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이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사라진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특정 작물의 수확량이 꿀벌 감소와 함께 급감하고 있으며 북미에선 인공 수분 작업이 일부 도입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붓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인간 벌이 등장했습니다. 문명의 손으로 자연을 흉내내는 이 황망한 현실. 우리는 지금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무기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재난의 한가운데서 꿀벌을 되살린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해봄, 벌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부 농가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벌통 하나, 둘씩 소리가 끊기더니 어느 순간 전국 곳곳에서 같은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벌이 없어졌어요. 시끄럽게 윙윙거리던 소리도, 날아다니며 꽃을 오가던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전국 양봉 농가의 절반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벌 폐사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기후 탓이라 생각했고 약품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들은 계속 죽어갔고 남은 벌들도 여왕벌을 중심으로 제대로 군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이를 토종 꿀벌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기능을 붕괴시키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지목했습니다. 일부는 그 증상을 인체의 병에 빗대 벌의 에이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몸속 깊숙이 파고들어 번식을 막고 서서히 벌통 전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전국의 토종 꿀벌 70% 이상이 단 몇 달 사이에 폐사했습니다. 여왕벌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번식 주기는 멈췄으며 일벌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벌집만이 남았고 농민들의 손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버티던 농가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과수원의 꽃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과일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두, 사과, 배, 심지어 참외와 수박까지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일부 농가는 그해 수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꿀 생산량은 반토막이 났고 그 여파는 수출입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도매 시장은 급등한 가격에 혼란을 겪었고 소비자들은 벌꿀이 사라진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 무렵 양봉협회는 정부의 비상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국의 벌 사체를 모아 병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피해는 너무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벌통을 불태우고 소독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했던 건 아닙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는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있는가? 자연이 병들었다면 사람이 치료해야 하지 않는가? 토종벌을 지켜내는 것이 곧 우리 농업의 존립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토종벌을 살릴 것이다. 인간의 기술로 꿀벌의 생존 가능성을 복원하겠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벌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무모해 보였지만 절실했던 도전이 조용히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진은 사라진 꿀벌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유전적 저항성을 지닌 토종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쉬울 뿐 사실상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수정이라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수벌에게서 정자를 채취하고 그것을 토종 여왕벌에게 직접 주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토종벌은 서양벌과 달리 몸집이 작고 생식 구조도 매우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 작업이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실험 중 여왕벌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수십 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현미경 아래 여왕벌의 몸을 고정하고 수벌에서 채취한 정자를 미세한 주사기로 조심스럽게 주입하는 과정은 수술처럼 정밀해야 했습니다. 연구진은 여왕벌의 복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온과 습도를 조절했고 벌의 신체 반응에 따라 도구를 조금씩 개량해 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은 손끝의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몇 시간씩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실패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각도, 깊이, 압력 모두 계산된 상태에서 주입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를 주입하는 순간은 마치 생명을 다시 설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률은 처음엔 형편없었습니다. 정자 주입에 성공해도 알이 부화하지 않거나 부화한 일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왕벌이 수정란을 산란해도 꿀벌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한 벌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때로는 한 주에 수십 마리의 여왕벌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토종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고 마침내 한 가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된 여왕벌에서 태어난 일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벌통에서는 꿀 생산량이 기존 토종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이 벌들이 여왕벌 교체만으로도 생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염에 취약했던 기존 토종벌과 달리 새 품종은 내부 면역 회복 속도가 빨랐고 번식력과 활동성도 뛰어났습니다. 그 꿀벌에게 연구진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라벌. 남쪽의 산에서 따온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한국의 토종 유전자와 자연, 그리고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병에 강한 벌이 아니라 다시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종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증명한 일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 수백 마리의 희생, 그리고 7회의 시간. 그 모든 걸 지나 한 벌통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날, 작은 날갯짓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라벌은 더 이상 실험실 속 품종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직후 국립농업과학원은 한라벌을 전국 각지의 양봉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첫 공급 대상이 된 남부 지역의 농민들은 긴장된 얼굴로 벌통을 열었습니다. 기억 속엔 벌들이 집단으로 죽어나가던 끔찍한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누구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벌이 다 죽으면 진짜 끝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벌을 못 키울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 속에서도 농민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라벌은 기대 이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존 토종벌보다 움직임이 활발했고 날씨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꾸준히 움직였으며 기온이 떨어지는 봄철에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절에 걸쳐 활동 반경이 넓었고 다른 꿀벌들이 움직임을 멈추는 흐린 날에도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토종벌보다 채밀량은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많았으며 늦봄이나 초여름처럼 꿀 수확량이 줄어들던 시기에도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농가는 이전보다 절반의 벌통만으로도 예년과 비슷한 양의 꿀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점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벌통에서 응애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했을 때에도 한라벌이 있는 벌통은 멀쩡히 살아남았습니다. 특별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왕벌은 산란을 지속했고 군집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벌들의 성장 속도도 일정했고 내구력도 이전보다 강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무너졌을 벌통이 오히려 다른 벌통보다 더 튼튼하게 유지되는 광경은 농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벌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꿀이 차 있고 벌들이 소리내며 오가는 걸 보니 저도 살아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라벌이 도입된 대부분의 농가에서 유사한 반응이 이어졌고 정부는 품종의 안정성을 확인한 뒤 전국적인 확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남해, 제주, 평창, 곡성, 김제 등 기후 조건이 다른 5지역의 품종 증식장이 세워졌고 각 지역의 시험 농가에서도 생존율과 채밀 효율이 빠르게 검증되었습니다. 이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보급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라벌은 전국 양봉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벌을 포기했던 농가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라벌을 키운 뒤 양봉을 다시 시작한 중년 부부, 아버지의 벌통을 이어받겠다며 귀농한 청년, 체험학습을 통해 꿀벌에 대한 인식을 바꾼 도시 청년들까지 사람들이 다시 벌통 앞에 섰고 꿀벌은 그 곁에서 날아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꿀벌 생태 교육이 다시 열렸고 아이들은 벌통을 관찰하며 자연과 생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봄이 왔고 벌들은 꽃으로 향했습니다. 과수원에는 열매가 다시 열렸고 농민들의 이마에는 땀이 아닌 웃음이 맺혔습니다. 한 농민은 벌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한라벌은 단지 품종 개량의 결과물이 아니라 무너졌던 생태계를 복원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은 다시 지구의 리듬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라벌이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양봉 농가에는 오랜만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돌아왔습니다. 채밀량은 늘었고 병에는 줄었으며 벌통의 사계절 순환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벌통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응애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병충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병충은 벌의 몸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는 동시에 왕벌의 생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했습니다. 이 병충의 확산 속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특정 지역에서는 멀쩡했던 벌통들이 이틀 만에 전멸하는 사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한라벌도 이 새로운 위협 앞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리 새 품종이라도 못 버틸 거야. 또 이렇게 벌통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라벌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병이 확인된 지역에서도 한라벌이 있는 군집은 특이하게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염 초기엔 일벌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여왕벌의 산란은 멈추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벌통은 다시 정상 구조를 회복했습니다. 다른 벌들은 교체된 여왕벌조차 산란을 멈췄지만 한라벌은 기존 여왕벌이 그대로 군집을 지탱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즉시 해당 지역을 조사했고 이 병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라벌은 단순히 과거의 바이러스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 형태의 신종 병원체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스스로 회복하는 생리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품종 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라벌이 새로운 표준이자 생물학적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현장 농가에서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진드기 약을 뿌리지 않고도 버티는 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농약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벌통을 갈아엎지 않고도 질병을 이겨낸 군집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넘어 생태, 복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병이 오고 나서도 벌통을 열어보면 벌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 벌들은 진짜 다르구나. 정부는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적응 시험을 실시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관리 교육과 병행한 공급이 정착되었습니다. 한라벌은 단순히 좋은 벌이 아닌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꿀벌은 더 이상 외부 병원체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지켜내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라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양봉 산업은 오랜만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벌통마다 채밀량이 늘었고 병충해도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벌통을 열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매일같이 무너졌던 군집이 이제는 꿀과 새끼로 가득 찼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한 병충해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진드기 형태의 기생충이 벌의 몸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고 여왕벌의 생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바이러스까지 함께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이 병충은 기존의 응애보다 훨씬 치명적이었고 확산 속도 또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멀쩡했던 벌통이 단 이틀 만에 전멸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양봉 농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병에는 기존에 쓰이던 약품도 듣지 않았고 벌통 하나하나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벌이 사라지자 과수원의 수정률은 급감했고 열매 맺는 나무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벌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고 일부는 이전의 악몽이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라벌 역시 새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이 벌도 못 버틸 거야. 새 품종이라지만 결국 다 무너지는 거 아냐?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라벌이 있는 벌통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염 초기엔 일벌수가 줄기도 했지만 여왕벌의 산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집은 빠르게 회복했고 병에 걸린 개체도 적은 수로 머물렀습니다. 다른 토종벌이 무너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라벌만 생존해 있던 사례는 농민들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즉시 현장에 연구진을 파견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수거된 벌을 분석한 결과 한라벌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원체에 감염되더라도 번식 기능과 군집 유지 능력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자연 회복되는 속도가 기존 토종벌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종의 생물을 개량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는 이 벌은 거의 하나의 자생 생명체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라벌이 버텼다는 소식은 전국 농가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농민들은 다시 벌통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한라벌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업을 계속할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병이 돌았을 땐 솔직히 마음을 접을까 했어요. 그런데 이 벌들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병충에 맞서 살아남은 벌통의 대부분은 한라벌이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재회복 속도가 월등히 빨랐으며 농약 투입 없이도 군집을 유지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감염 의심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한라벌을 추가 배정했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 대응 교육과 함께 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배포한 보급 기준표를 전면 제작성에 기후, 고도, 습도 등 조건별로 맞춤형 보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한라벌은 단순히 좋은 벌이 아닌 생태계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생명력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꿀을 원했지만 이 벌은 꿀보다 더 큰 걸 줬습니다.
그건 바로 인류의 생존입니다. 한라벌은 병을 막은 것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견디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날갯짓은 이제 단순한 농업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증거가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라벌이 신종병해를 이겨냈다는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양봉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대응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제 양봉 학회에서도 한라벌의 내병성과 생태 회복력을 집중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몇 국가는 한국 정부의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한라벌의 유전적 특징과 환경 적응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꿀벌 품종은 세계 시장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병을 막은 것이 아니라 병 속에서 버틸 수 있었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서양의 양봉 기술은 대부분 약품과 사양 관리 중심이었고, 질병이 발생하면 전체 벌통을 교체하거나 격리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라벌은 감염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했고, 군집 내부에서 자연적인 방어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양봉 전문가 그룹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공존하면서 회복하는 구조를 가진 꿀벌은 매우 드물다며 한라벌을 생태계 적응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라벌을 더욱 넓은 환경에서 실증 실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도심 녹지와 산림지대에서도 생존과 활동 반응을 관찰하는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습니다. 특히 벌집 교체 없이도 군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 양봉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부상했습니다. 농민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 오면 무조건 벌통 바꿨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벌은 스스로 회복을 해요. 손을 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라벌은 농업 노동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꿀의 맛과 가격만 따졌지만 이제는 어떤 벌이 만들어낸 꿀인지, 그 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꿀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일부 유통사는 제품 라벨에 한라벌 생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맛있는 꿀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꿀벌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꿀벌이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생태 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에 직면한 지금, 작고 연약한 날갯짓이 이끌어낸 생존 전략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라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벌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은 결과입니다. 한라벌은 이제 단순한 품종을 넘어서 생태계와 공존하는 한국적 해법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라벌의 생존력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논문이나 자료 요청을 넘어 실제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반응은 가까운 일본과 대만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몇 년째 꿀벌 군집 붕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최근에는 과수원의 수확량마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꿀벌 회복 모델을 찾기 위한 정부 주도의 조사단이 꾸려졌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의 한라벌 시범 농가였습니다. 그들은 충남 부여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3년 전 병해로 벌통을 모두 잃었던 농가였습니다. 하지만 한라벌 보급 이후 벌통은 다시 가득 찼고, 지금은 인근 농가의 견학 대상이 될 만큼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벌통을 열어 직접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전혀 다릅니다. 움직임이 일정하고 병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기계적인 관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라벌의 내성과 자생력을 눈으로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사람들은 독일의 양봉 교육기관 소속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봉을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생태적 순환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라벌을 도시, 양봉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타진하러 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산림 양봉지를 찾은 그들은 도심과 숲이 인접한 지역에서 한라벌이 벌이는 활동을 직접 관찰했고, 짧은 시간에도 군집 유지와 비행 반응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 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벌은 사람의 손을 덜 타는 벌입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춘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각국의 방문자들은 공통된 감상을 남겼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사단은 귀국 직후 자체 연구소에 한국형 순환형 양봉 시스템을 도입했고, 독일은 서울에서 관찰한 모델을 자국 도시 양봉 실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한국의 농업진흥청은 국제 세미나에서 한라벌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 위기 속 지속 가능한 꿀벌 사육의 사례로 전 세계에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농민들 역시 이런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우리 기술이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벌을 배우러 옵니다. 벌을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 벌을 통해 희망을 배우는 기분이에요. 이 말은 단지 겸손한 평가가 아니라 한 국가가 만든 생명의 순환 모델에 대한 진심 어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후 한라벌은 단순한 국산 품종이 아니라 살아남는 생명의 상징이자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한 하나의 실천 해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날갯짓은 국경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되묻는 하나의 질문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충북의 한 벌통 앞에서 작은 체험 수업이 열렸습니다. 초등학생 몇 명이 보호복을 입고 벌통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벌이 무서워요. 괜찮아. 얘네는 사람 안 쏘고 꽃을 찾아다니는 거야. 한 교사가 말하자 아이들은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 벌통에는 한라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벌이 사라졌던 그 시절, 가장 먼저 무너졌던 지역 중 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꿀벌을 배우고 꿀벌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라벌이 남긴 것은 단순히 꿀벌을 되살렸다는 기술적 성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기적도 우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던 순간에 시작된 1g짜리 씨앗 같은 시도, 한 번의 수정, 한 마리의 여왕벌, 그리고 수천 번의 실패와 몇 년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들어낸 생명 하나였습니다. 그 생명은 다시 들판으로 나갔고 산과 강과 도시를 넘으며 꽃을 수정했고 사람들에게 꿀과 열매를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의 균형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꿀벌을 구한 게 아니라 꿀벌이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벌통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자연을 배웠고 한라벌을 통해 사람들은 생명의 조건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농민들도 과학자도 학생들도 한라벌 앞에서는 모두 같은 눈빛을 가졌습니다. 경계심 없는 경외감. 작고 조용한 존재가 보여준 그 놀라운 힘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수확량, 생산성, 효율 같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원된 생명에 대한 감사이자 사라질 뻔한 세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벌통 안에는 한라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날개를 퍼덕이며 꽃을 찾고 꿀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벌들을 지켜보다가 잠시 잊었던 어떤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작고도 깊은 자각일 것입니다. 한라벌은 증명했습니다. 병을 막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작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로 생명을 다시 세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전쟁이나 경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생명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식탁이 무너지고 땅이 죽고 삶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벌이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농약 대신 꽃을 선택한 사람들, 기술보다 자연을 먼저 생각한 도시,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세상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기적이 곧 인류의 생존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